저는 지금 조익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일을 하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모델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라이팅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일하는 도중에 파이프라인도 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해보고, 예, 그러다가 지금 제너럴리스트로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모델링도 하고, 이제 라이팅도 하고, 쉐이딩도 하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준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은 제너럴리스트지만 그 라이팅 쪽으로는 이제 예, 그 리드나 시니어로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책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일하는 그 리드로 있습니다. 예. 많은 게 없다 너는. 예, 예전에 슈퍼바이저도 한번 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예, 여기 자이언트 스텝에서 했습니다. 예, 자이언트 스텝. 참 재밌는 회사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한국에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 외국하고 다르게 이제 한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서 제가 라이팅 그 담당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하면서 이제 파이프라인도 더 새로 만들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2년 일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술 많이 빠졌다고. 또 시작하죠. 그건 그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참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라이팅이 어떤 건지 가장 기본적인 것과 이제 중급 쪽으로 조금 나갈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모델링을 하고 라이팅을 해서 플레이트에 올려보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혀 라이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중간 부분부터 들었을 때는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들을 보고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라이팅 그 실무에서 쓰는 그 라이팅의 그 보통 그 작업 과정은 보통 세트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세트에 가서 이제 실제 그 VFX 슈퍼바이저가 옆에서 그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랑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VFX가 잘 나오니까 이러한 라이팅을 해주세요라는 그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VFX 쪽은 작업을 그 플레이트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라이팅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플레이트를 찍어 올 경우에는 정말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는 다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치무도 힘들 것이고 이제 마지막 그 컴프까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VFX 슈퍼바이저라는 감독이 가서 이제 좀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 조언을 많이 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팅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 그 세트장에 필요한 라이트를 위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 건데 이제 그 환경을 그 찍어 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오든 동영상을 찍어 오든 그걸로 찍어서 이제 실제 라이팅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팅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팅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라이팅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자, 여기 있는 사람을 보시면 이제 정말 이제는 이거는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인물 라이팅에 대해서. 자, 인물 라이팅이 여기 보시면 그냥 우리가 보통 찍는 증명사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증명사진이라도 분명히 그 라이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라이팅이
실제 우리가 3D에서 쓰는 그 라이팅을 3D에서 하는 라이팅은 그냥 3D에서 만들어진 라이팅이 아니고 사실은 예전에 스타워즈 때부터 VFX를 하기 이전부터 이제 라이팅을 시작해왔던 사람들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 라이팅을 실제 있는 라이팅을 3D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훨씬 더 주인공스럽게 보여야 되고 그 히어로 같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라이팅이 어떤 것인가, 어디가 키 라이팅인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라이팅은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이제 키 라이트가 있고, 이제 필 라이트가 있고, 그 백라이트 혹시 아니면 그 림 라이트라고 하는데 보통 세 가지 라이트가 있으면 대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실제 그 라이팅하고 3D 라이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이제 어느 세트장에 가더라도 그 방식을 쫓아가려고 해요. 물론 그 라이트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 라이트의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예, 네. 뭐가 기본적인 방법이었죠?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키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 예, 세 개입니다. 이제 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이팅의 3요소, 예, 그렇죠. 빛, 그림자, 색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거는 그냥. 자, 지금 질문하신 호석쌤은 애니메이터이십니다. 몰라요. 그냥 뭐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한테 비추는 아니면 인물이나 이제 물건이나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키라이트라고 메인 조명이 있을 것이고, 이제 필라이트는 키에서 받지 못한 그 부분의 그림자들을 조금 희석시켜주고 좀 더 밝게 해주는 것이고, 림라이트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해주는 그런 라이트인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림라이트가 있잖아요. 이게 백라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가장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물에 있어서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꺼주십시오. 전화. 예. 영민이 뭐 전화하고 다니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키라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키라이트가 우리가 보통 증명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라이트는 방향이 이제 앞을 보는 그 라이트가 아니고 살짝 비스듬하게 아니면 그 방향이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큰 윤곽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메인 라이트예요. 메인 조명이고 이제 림라이트라고 그 옆에서 비춰주는 아니면 뒤에서 비춰주는 그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해주는 사람을 좀 더 잘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 라이트예요. 그게 보통 이 두 가지 라이트가 있고 다음 단계 보시면 이제 키에서 이제 림에서 그리고 필라이트가 가는 그 필라이트까지 이제 새로운 라이트가 생기면서 그 사람의 그 어두운 부분, 목 같은 경우에 보이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다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라이트와 이제 키라이트, 그 필라이트, 림라이트 그리고 필라이트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전체 얼굴의 윤곽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식화해서 설명을 하면 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라이트가 그 사람의 45도, 보통 45도 정도를 쏘는데 라이트를 쏘고 했을 때 그 사람의 3분의 2 정도가 보일 거고 이제 필라이트는 키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어두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춰서 섀도우를 없애주는 거고요. 그리고 백라이트는 뒤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엣지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의 뒷부분을 살려줘서 밝고 어둡고 밝고를 주는 그 세 가지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팅 세팅장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키라이트가 있고, 물론 여기는 뭐 필도 있고 백도 있고 새로운 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세팅장에서는 보통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을 거고 다른 배우들도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라이트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명이 아니더라도 간접 조명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조명들을 여러 가지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줄 부분을 보여주고 감출 부분을 감추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이거 제대로 하는 라이팅인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라이팅인가 그걸 배운 적이 없고 라이팅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샷에서 맞게 그 샷 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혀 라이팅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라이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3D 라이트가 아니고 세트장에서 쓰는 라이트나 아니면 정말 조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이제 라이팅이 나올 거예요. 잘하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강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빠른가요? 살짝 빠르지 않은 느낌이 없진 않아요. 아니요, 예. 지금 키라이트 그걸 지금 20분 같은 친구를 하고 있어. 너무 오래 하나요? 아니, 동현이 형이 지금 괜찮대. 안 예. 빠르대. 예. 지금 마우스가 안 돼요. 맞은데? 잠깐만요.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디지? 없어요. 마우스가 사라졌어요. 진짜?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요. 오늘 밴쿠버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별로 안 좋아지네요. 밴쿠버 원래 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전기도 끊기고 때로는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전기가 끊겨? 예, 우리 동네는 이제 저희 집은 한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막 총싸움 나는 동네 여기. 그러니까. 예. 곰도 나왔어요. 한 2달 전에 저희 집 앞에 곰 지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잡아먹기도 하나요? 제가 아마 1시간 늦게 퇴근했으면 아마 1대1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 쌍쌍이라고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캐나다가 살긴 좋은데 이제 때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아침에 이제 라쿤이 아니구나. 뭐죠? 스컹크 말고 개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예, 코요테라고 하죠. 제 옆에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지. 너는 개니? 아니 어떤 개가 짖길래 마우스 고정 빨리 시작해. 예,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자, 아까는 이제 인테리어 라이트, 인사이드 라이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스테이지의 세팅 라이팅 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아웃사이드 셋인데요. 사실은 보시면 배경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굉장히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페이크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보는 영화를 보면 실제 조명은 사실적 자연적인 조명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잠깐만. 예. 사실적 자연적인 조명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라이팅이 많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3D를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여기는 라이트가 없었는데 어떻게 라이팅을 넣으란 말이지? 샷마다 다를 때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에러점도 많아요. 그래도 뭐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 거는 시키면 대로 이제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톤라이트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게 필라이트랑 같은 건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톤 라이트라는 건 저도 그 아마 전체 톤에 관한 라이트 같아요. 그죠? 분위기상. 아마 그래서 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전체 톤을 말하는 거니까 필이랑은 좀 다르겠죠. 필은 그 기본적으로 키가 받쳐주지 못하는 라이트를 필이 받쳐주는 거지만 서포팅을 해주는 건데 이제 톤 라이트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에 있지 않을까요? 귀찮으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귀찮을까.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 라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통 헐리우드에서는 보통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이 키 라이트, 필 라이트, 림 라이트, 백 라이트 뭐 뒤에는 무슨 그런 어떤 다른 라이트에 대한 그 모든 이름들이 다 헐리우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영화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을 명칭을 정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우선 인터넷에서 이제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라이트가 키 라이트에 어떤 라이트가 있을까라는 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플랫 라이팅이라고 이제 한 사람을 이제 그 여러 각도의 라이트를 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라이트는 어떤 라이트입니다 하는 걸 소개해준 웹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플랫 라이팅이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필 개념이지만 이제 필하고 다르게 이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느낌을 보여주는 아까 톤 라이팅 같은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런 라이트도 있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패러마운트 라이팅이라고 이제 라이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이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트이 조금 더 멀어지면 머리 뒤쪽으로 갔을 때는 그 눈이 동양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눈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지게끔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코 밑으로 이제 그림자가 지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주는 키 라이트가 있고요. 스플릿 라이팅이라고 이제 얼굴의 반만 나타나게 하는 라이트가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라이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주 이런 이름을 명칭을 정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요거는 조금 다른 라이팅이긴 한데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그 코 위주로 이제 반을 보여주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저기 뭐죠?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보이게끔 하는 라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스피릿 라이팅이라고 약간 고스팅 뭐죠? 공포물 같은 부분에서 그런 영화나 장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라이트예요. 순간 섬찟하게 놀라게 하는 그런 라이팅인데 이런 기본적으로 키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라이트이 있는데 아까 스플릿 라이팅을 줬을 때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백그라운드를 주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백을 보시면 앞에는 얼굴의 오른쪽 부분은 다크하지만 뒤에 백그라운드는 다크하지만 이제 얼굴은 반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고 뒤쪽은 밝고 그래서 명암을 그 사람에 대한 그 인물의 외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자, 실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라이팅이 아까 제가 소개드린 라이팅하고 똑같은 건데요. 해리포터에 있었던 그런 장면들 기본적으로 그 얼굴에 그 윤곽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키, 필, 그리고 백라이트를 기본적으로 다 쓴 라이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이미지는 뒤에 림을 훨씬 더 강하게 해줘서
엣지 부분을 더 살려준 거예요. 뭔가를 비밀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랫부분에 있는 그 라이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라이팅입니다. paramount 라이팅이라고 위에서 빛을 비춰주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이 친구의 그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그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이제 섀도우가 이렇게 코 옆으로 지는 겁니다. 이제 라이팅 하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저희는 3D를 작업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만약에 인물일 경우, 그 아니면 캐릭터일 경우, 아니면 오브젝트일 경우에, 물건일 경우에 어떻게 보여줄 때 그 오브젝트, 그 내가 원하는 느낌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우리가 3D를만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냥 라이트를 넣고 백그라운드랑 잘 맞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의 라이팅의 형태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 아마 라이팅에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그냥 라이팅을 하면 솔직히 데모를 하면 학생이 데모를 하면 대부분 다 플랫하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라이팅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라이팅을 어떻게 보여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라이팅으로 가고 싶으면 그 라이팅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했을 때 그 연출했던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누군가 하나가 미스를 했을 경우에 이제 라이팅에서 커버를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이제 라이팅 제대로 안 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망치잖아요. 재미없고. 물론 스토리도 좋아야 되지만 라이팅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처럼. 자기 파트 다 중요하지. 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메멘토. 저기 잠깐만요. 예. 질문이 진아윤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라이팅을 비춰줄 만한 램프 같은 게 없는데 장면상 네. 필요해서 라이팅을 넣어줘도 되나요? 무슨 소리지? 아까 실제로 실제로 찍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찍을 때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백그라운드에는 전혀 비춰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굉장히 암흑인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찍어도 되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이 사람들이 찍을 때 요 한 장면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장면을 찍어요. 그러면서 그 느낌을 살려가요.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감독들도 촬영 감독들도 라이팅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분명히 라이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런데 한 컷에 오케이가 나지 않고 여러 컷을 찍다가 그 컷들을 편집하는 도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하네? 그러면 컷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하는 쇼가 에로우라고 DC 코믹스 건데, 제가 이제 제가 플레이트를 볼 때 그 플레이트 하나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 한 컷이 한 35프레임이에요. 근데 그 35프레임을 찍기 위해서 제가 그 컷을 찾는다고 한번 동영상을 전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30분 분량이 되더라고요. 30분 동안 한 컷을 찍는 데 쓰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한 컷만 쓸 것이고 어떨 때는 이 컷과 저 컷과 짜집기를 해서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가요? 잘 모르고 지나가요. 결국에 이제 인위적인 라이트를 넣어도 된다. 예.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라이트를 넣어도 된다. 네. 그죠? 내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라고. 예, 그러네요. 아우 제가 말을 너무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저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 되게. 자, 제가 좋아하는 메멘토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거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라이팅도 너무 멋지고 제가 스토리도 너무 좋고 예, 약간 좀 또라이 같은 영화긴 한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팅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실제 사람은 실제 인물은 그 거울 뒤에 있잖아요. 거울 앞에 있잖아요. 그 거울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윤곽만 보여주는 거예요. 목만. 나머지 얼굴은 거울 속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이런 게 라이팅이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3D에서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잘하면 대박이고 잘못하면 이제 욕먹는 거고 우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제 어떤 됩니다. 예. 다시 뭔가 하게 되면 좀 재밌는 라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 저도 배우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도 많이 같이 배우고 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그럼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의 그 스플릿라이트처럼 이제 얼굴의 반만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니면 앵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얼굴의 외곽만 보여주지만 반대쪽에 있는 거울에 그 사람의 반대쪽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참 라이팅 재밌어요. 하다 보면. 어렵지만 재밌어요. 자, 그리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리, 백그라운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무시를 하는데 사실은 영화의 3분의 2가 백그라운드예요. 알고 보면. 가장 인물 모델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 메인 히어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거의 제한적이고 백그라운드가 거의 샷에 3분의 2를 쓰는데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위해서 우리가 라이팅도 좀 배워야겠죠.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시면 사실 라이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라이트가 머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보여줄 부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거리가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여기서 3D를 만들었을 때 이게 쉐이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라이팅이 될 수도 있지만 보여줄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면 여기서 왼쪽 부분은 안 보여줘도 된다 했으면 안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부분. 뭔가 만약에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짰을 때 어떤 여기 있는 그 창문에서 뭔가 튀어나온다 했을 때는 창문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속에서 밝은 부분. 그죠? 그게 라이팅이니까.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참. 장난꾸러기 호석쌤이 그러니까요. 수업을 망치려고 지금. 바지를 다 입고. 자, 이제 백그라운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커머셜 광고도 많이 좀 해봤고,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좀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라이팅,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필름 라이팅하고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감각적이어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쓰냐. 여기 라이팅은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 제품 디자인의 라이팅은
기본적으로 키 필 다 있어요. 여기처럼 여기 앞에 보시면 위에서 탑에서 주는 키 라이트가 있고 필 라이트가 없잖아요. 여기는 필을 어디서 줄까요? 이제 키가 옆에 있는 하얀색 벽이 있죠. 그 벽에 키가 부딪히는 거예요. 바운스 라이트. 예, 바운스 라이트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여기 뭐 하얀색 벽. 마우스로 잘 그려주세요. 예,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탄. 예, 판이 있어요. 예, 판때기. 예, 판. 하얀 판때기. 예, 예,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 드라마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밑에 막 따라다니면서 반사판 얼굴 밑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 때문에 옆에 있는 엣지들이 굉장히 굴곡이 있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라운드지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안 그러면 평평해지니까 좀 더 엣지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푸른색은 뭘까요? 물론 뭐 여기 컴프를 했을 수도 있고 포토샵을 했을 수도 있는데 라이트를 밑에서 쏴요. 또 아마 여기 밑에 라이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라이트를 쏴서 뒤에 있는 벽에 있는 똑같은 반사판을 활용해서 뒤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서 엣지에서 밝게 한 다음 살려주는 고 맨 뒤에 있는 벽에서 밝게 비춰주면서 전체가 얘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커머셜 라이팅, 광고 라이팅인데요. 예, 아마 그 광고 라이팅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라이팅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언어 광고를 할 때, 제품 광고를 할 때 이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 자, 얘가 있어요. 이 제품을 광고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어요. 임의적으로 라이트를 움직여요. 왜냐하면 천천히 돌잖아요. 얘는 좀 더 빠르게 해서 강하게 보여줄 리플렉션이 더 강해져야 되면 더 강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불을 끌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삼성 거 제가 일하던 데가 이제 삼성 핸드폰을 할 때 그 삼성 핸드폰을 실제로 찍을 때 보면 정말 새로운 반사판이 어떤 사람이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3D를 만들 때도 똑같이 해야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아이폰이 그런 광고를 잘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좀 센스가 좀 더 있어요. 라이팅에 대한 센스가. 그 다음 이제 라이트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 바운스 라이팅을 할 때 실제 라이트가 없이 그 라이트를 반사를 시켜서 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위에 있는 그림처럼 뒤에 너무 키 라이트가 강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놓고 앞에 천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주냐면 키를 주면 굉장히 빛이 세기 때문에 그림자가 세게 지지만 그러면 그 윤곽도 굉장히 그 샤프니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앞에다가 그 라이트 앞에다가 그 턴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빛의 강함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플랫 라이팅도 똑같이 제가 이 장면을 봤는데 이제 이 라이팅을 할 때 뒤에 라이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라이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좀 부드러운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앞에 소프트한 천을 두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은 편안한 얼굴이 될 것이고 강한 키 라이트처럼 스플릿 라이트처럼 주면 이 사람은 또 새로운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얼굴을 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앞에 어떤 물체를 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밑에 보시면 똑같이 사실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 창문이 없는데 일부러 창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라이팅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3D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라이팅은 아무리 텍스처를 넣고 하더라도 얼굴은 전체 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보, 보통 3D에서는 고보라고 하는데 아니면 블라커라고 해요. 앞에 있는 실제로 판을 갖다 놓고 그 부분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런 실제 라이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3D 라이트에서도. 자,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나요? 라이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하신 거죠? 예, 예. 너무 길죠. 아, 그랬구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 가장 기본적인 라이팅, 방금은 기본적인 라이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라이팅을 하느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실제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데 왜 카메라를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카메라 싼 거예요. 그 카메라 실제 우리가 여기 학생도 있으실 거고 이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이런 실제 우리가 HDR을 만들어 보고 그 HDR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트에 넣어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아까 HDR 이거 먼저 설명하셨나요? 아직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 HDR 이제 그 라이팅 프로세스, 3D 라이팅 프로세스는 라이팅을 아무리 알아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인터 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영어가 안 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영어가 안 되니까 인터뷰 마지막에 꼭 이걸 얘기를 하라고. 어떤 라이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3D에서 배경에서 내가 찍었던 그런 라이팅 소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컴프까지 했는지 그걸 제가 글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알아들은 거 없으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걸 한번 다 말하라고. 그래서 결국엔 됐어요. 영어가 좀 지금은 잘해요. 지금은 잘하는데 이제 그 당시 4년, 3년 전에는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자기 잘하냐, 자기 하라는 데서 근데 진짜 이런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니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3D에서 라이팅을 셋업하고 컴프하는 까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해요. 사실 간단하진 않은데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가볍게 예. 여기 앞에 종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디퓨저? 젤라틴? 제가 이런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예, 제가 이건 용어를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마 분명 용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세트장에 가면 바사판 넣으라고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정확하게 쓰이는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HDR이라는 무엇인가? 보통 HDR은 예전에 흔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그런 라이트인데 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필처럼 쓰이는 그 라이트인데 그 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제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HDR인가? 자, 제가 우리 집 이제 1층에서 찍은 건데요. 당구장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레고판인데 앞에 있는 건 레고판인데 이제 이건 HDR은 360도예요. 말하자면 그 360도를 전체를 다 찍는데 그게 사진 한 장이 아니고 한 장에 여러 가지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부터 밝은 빛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소프트박스. 예, 그런 것 같아요. 소프트박스. 네. 그 HDR은 한 장의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 안에 어두운 것과 밝은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JPEG, 타가, TIFF 이런 것들은 8비트라고 해요. 그게 8비트라고 하는 거는 그 컬러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냐고 하는 건데 8비트가 이 정도 있다면 16비트는 2배가 될 것이고 32비트는 그거에 또 2배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bit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8비트는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1까지 밖에 없어요. 0에서부터 1까지인데 JPG, 타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8비트짜리 그 사진들은 0에서부터 1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낮에 하늘은 그 태양광은 빛이 1만 될까요? 굉장히 높을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비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밝을 거예요. 그래서 HDR이라는 그런 라이트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 보통 라이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HDR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지금 보여드린 거는 한 3장만 찍었어요. 그 익스포저를 3단계로 나눠서 -2, 0, +2 이렇게 3장을 가지고 HDR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만드실 때 어떤 게 필요하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카메라에 보면 보통 DSLR 카메라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싼 것도 많아요. 요즘 싼 거 많으니까 굉장히 싼 거라도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라이팅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예전에는 HDR을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걸 다운을 받던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받거나 회사에서 훔쳐오거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만들기 어려웠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DSLR이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익스포저 세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캐논인데 카메라에 이제 조리개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2부터 +2까지 아니면 -3부터 -3까지. 아니야. 네. 네, 이런 세팅이 있어요. DSLR에 한 번 찍으면 3장이 찍히는 거예요. 탕탕탕. 그러면 그 카메라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으면 이제 각 방향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고 찍고. 조리개인지 노출개인지 물어보는데요. 예, 조리개나 노출개나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통 우리가 쓰는 카메라는 노출개로 찍어요. 그런데 찍고 보면 그 조리개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노출개랑 조리개랑 똑같은 개념이 이제 -2 스탑을 찍으면 그만큼 셔터 스피드를 늦게 하거나 빨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DSLR에는 이제 그 노출개로 되어 있어요. 그 쉽게 찍을 수 있게끔. 그래서 찍으실 때 반드시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셔터 스피드도 비슷하게 아니죠. 셔터 스피드인가? 셔터 스피드를 비슷하게 하시면 노출해서 자동으로 카메라가 지금 요즘은 자동으로 찍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은 거는 20분의 1초, 그 다음에 60분의 1초, 그 다음에 160분의 1초인가? 이런 식으로 3장이 총 4장, 제가 5개의 세트로 찍었는데 3장 해서 5장이 돼서 그 5개의 세트의 이미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HDR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제가 쓰는 여기 소프트웨어는 PTGUI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건 트라이얼 버전인데 만약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라이팅을 할 때, 실제 셀 라이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그 HDR이 하나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 보시면 엣지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제 카메라 좋지 않아서. 좋은 카메라는 훨씬 이 부분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되고 저는 5장을 찍었지만 좀 더 풀프레임 렌즈라고 풀프레임 바디를 쓰시면 3장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돼요. 예. 더 찍히는 면적이. 예,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이게 70D예요. 70D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가 이렇게 볼록한 거 보이잖아요. 사실은 비싼 걸 잘하고. 아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되게 싼 건데. 급줄.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싼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마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렌즈가? 예, 이거 싼 거예요. 매뉴얼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싼 거예요. 한국 건데 싸구려야 됩니다. 만들어 주시는 분은 참 감사하고 싸게 해서 좋지만 자 이걸 찍으시면 이제 풀프레임 바디로 찍으시면 서큘러 렌즈라고 동그랗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만 있어도 전체가 다 찍혀서 전체를 쉽게 이제 스티칭을 할 수 있어요. 다 3장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5장을 찍어야 될까 말까? 어떨 때 6장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카메라가 복잡해지고 별로 좋지 않으면 좀 붙이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은 중간에 이음새가 있잖아요. 밑에도 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라이팅 할 때는 솔직히 저런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 리프렉션이 굉장히 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 괜찮아요. 제가 뭐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라이팅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거 다 씌우고 하지만 제대로 안 나와도 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광이 아니거든요. 그 키 라이트가 아니고 필 라이트예요. 거의 받쳐주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크게 그 이미지의 완벽도가 필요 없어요. 뭐 저기 ILM처럼 그쪽에 있는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는 소규모의 중간 규모의 회사들은 다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다 ILM 가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좋은 카메라 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HDR을 만들었어요. 이제 HDR을 다 만들고 나서 원본 HDR이라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소프트웨어를 쓰고 만들어진 그 HDR인데 이 HDR은 사실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찍었지만 실제로 붙였을 때는 어둡고 중간 밝기, 제일 밝기가 3개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3개를 압축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플레이트를 쓸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찍었었던 이 렌즈로는 플레이트는 못 써요. 이거는 볼록볼록한 렌즈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쓰는 그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쓰는 렌즈는 다른 렌즈를 쓰는 거예요. 지금 저 렌즈가 그러면은 예. 일반적으로 사진 찍는 그런 렌즈가 아니고. 예,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막 커지고 이런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맞아요. 볼록 렌즈인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HDR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렌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렌즈는 아닌데 보통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렌즈는 그 각도가 150도 정도 될 거예요. 150도 이상 되는 렌즈인데 그 필요에 따라서 요즘 많이 VR을 많이 하잖아요. 그 VR 때문에 많이 쓰는 렌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렌즈처럼. 네. 자, 그래서 이제 찍었을 때 원본을 가지고 HDR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붉은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쓸 푸티지는 백그라운드는 뒤에 있는
다른 렌즈로 찍은 거예요. 컬러가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냥 봐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두 개가 완전 달라요. 하나는 좀 더 컬러가 세츄에이션이 있고 하나는 세츄에이션이 좀 더 연하면서 그 뿌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플레이트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된 거죠. 됐어.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허접하지만 레고 하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그 레고를 맞추려면 지금 붉은 톤이 많으니까 렌더하면 붉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플레이트에는 여기 있는 컬러를 찍어서 여기다 맞춰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맞춰 가는지. 그렇게 해서 컬러 값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플레이트마다 이제 그 샷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세팅은 실무에서도 그 시퀀스가 있고 시퀀스 안에 샷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퀀스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HDR과 라이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샷마다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다를 것이고 컬러 값이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그 프로세스를 실무에 쓰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클리어. 저는 지금 레퍼런스 볼이라고 이게 없는데 실제 여기 차트도 있고 그 그레이볼도 있고 크롬볼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원래 실무에서는 이걸 보통 찍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3D 라이팅을 할 때 최소한은 맞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비슷하게 나와야 되니까 실제 세팅 슈퍼바이저가 가서 이걸 찍어 와요. 그러면 내 플레이트에 맞게끔 HDR을 조금씩 바꾸고 그 라이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게 셋에 필요한 라이트이고 여기는 물론 다른 거지만 이제 3D에서 렌더를 해본 거예요. 올려봤을 때 비슷하게 나오네 할 경우에 괜찮은 라이트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경우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찍은 실제고 얘는 3D인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거가 3D인 거죠? 예, 여기가 3D에서 나온 거고 밑에가 이제 그 세트에서 찍어놓은 레퍼런스 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이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라이트들은 큰 컬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밝고 어둡고 약간 세츄에이션이 있고 그런데 차트는 실제 라이트를 받았을 때 이 컬러 값이 있어요. 이 컬러가 어떻게 변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그 실무에 있는 그 컴프 쪽이나 아니면 라이팅 쪽에는 이 차트가 3D 차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3D 차트와 비교를 해서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실내 라이트와 실외 라이트의 평균 노출값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기준으로 잡는 노출값이 통일되어 있나요? 그런 물어보는. 그 HDR을 만들 때 필요한 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거 같아요. 아까 HDR을 설명할 때 나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 3D 라이팅 프로세스 중에 세트장에서 찍어 놓은 이 실제 레퍼런스 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HDR을 만들고 분명히 얘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볼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3D에서 만들어 놓은 HDR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맞춰 나가는 거예요. 3D에서. 네. 렌즈가 10에서 18mm 렌즈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6.5mm짜리입니다. 6.5mm. 예. 피시아이. 예, 피시아이 렌즈예요. 예. 그리고
예, 실내도 실외도 HDRI를 쓰는 게 맞나요? 실외일 때만 HDRI 쓰라는 소리를 들어서 헷갈려서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제품이 있는데 실내는 당연히 HDR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실외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트장에서 그 사진을 찍어 오면 그 사진을 토대로 아니면 어떤 카메라가 3D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3D를 구현을 해서 이미지를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제 3D 그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에 주는 경우도 많은 외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DR을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캐릭터가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건 써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HDR을 우리가 실제 3D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HDR을 만들어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실외지만 뒤에 3D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해서 복잡해지면 그때는 HDR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선이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쓸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는 쓸 거예요. 어느 회사나.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제 안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통은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설명이 너무 어렵나요? 도덕쌤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셀 라이팅 말고 룩댐용 HDR 세팅을 만들 때 노출값은 자, 예, 실무에서 쓰는 그 룩댐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알고 던진 거야. 예. 이 질문은 너를 테스트하는 목적이야. 예. 잘 말해. 자, 있잖아요. 그 회사마다 룩댐용 HDR이 따로 존재해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에요. 그게 메인 HDR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턴테이블이 돌아가고 외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킹콩 할 때는 그 외차 건물 앞에 있는 잔디밭 위에 있는 HDR을 가지고 룩랩을 했었어요. 네, 조익 궁금해서. 예, 조익의 LA에 있는 조익의 그 주차장에 HDR 가지고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HDR을 쓰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한 분이 또 굴절 스피어를 쓰시는 경우가 많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게요. 제가 굴절은 한 번만 써봤는데 옛날에 굴절을 쓰는 경우가 만약에 유리나 어떤 깨지는 파편들이 많았을 때는 아마 룩랩하기 위해서 필요할 텐데 보통 필요 없지 않을까 해요. 굴절이 들어가면서 오색이 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보통 HDR을 가지고 굴절을 아까처럼 여기 이 볼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생겨요. 그게 굴절 스피어, 그게 굴절 스피어? 예. 실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죠? 아니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 3D예요. 그 3D로 예, 이거 3D예요. 예. 그래서 뭐 섀도우도 이상하게 생기고 하긴 했는데 예,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보려고 3D에서 HDR을 가지고 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HDR 하나로 한 80%는 70% 정도는 잡아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시작해요. 자, 어떻게 HDR 하나로 전체를 라이팅을 잡을 수 있을까? 어려워요, 그게 사실은.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 질문 하나 또 룩댐용 HDRI 장소나 조건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규칙이 있나요? 제일 찍기 쉬운 데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예, 파킹나 그 주차장이 제일 좋아서 한 거고, 저는 우리 집 1층이 찍기 편해서 한 거고요. 룩댐용은 크게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데일라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회사 다녔을 때는 이제 데일라이트 이제 3개의 룩댐이 들어가는데 데일라이트 하나 그리고 실내 그 라이트 하나, HDR 하나, 그리고 스튜디오 라이트 하나, 3개가 동시에 돌아가요. 턴테이블을 돌리면. 그러니까 회사마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팅 프로세스. HDR을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처럼 그레이 렌더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마우스로 지금처럼 그레이 렌더라고 하는데 그레이를 플레이트에 매치를 시켜봐봐요. 이게 왜냐하면 렌더 타임이 뭐 헤어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들어가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제가 했던 한 프레임은 하나에 막 18시간씩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를 못 하니까 회사에서는 지금처럼 처음에 시행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렌더를 보내기 위해서 그레이를 먼저 렌더를 해봐요. 지금처럼 그레이 쉐이더, 보통 그레이 쉐이더라는 거는 이제 0.5 정도로 놓고 아니면 0.3 정도로 놓고 이제 렌더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HDR을 놓고 렌더를 해보고 플레이트 위에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매치되네? 아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 잘 매치되네? 하면 이제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뷰티 렌더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뷰티 렌더를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아까 찍었던 HDR을 가지고 이 HDR을 가지고요. 제가 정말 허접하지만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이거 특강하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한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레고로 만드는 거, 실제 푸티지에 올려보는 거예요. 제가 푸티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쓰였던 요 그 판 위에 3D를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데 제가 우선 쓴 거는 이제 뷰티 렌더를 해요. 아까 그레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플레이트에 렌더를 해보자. 그냥 한 장을 렌더를 했어요. 근데 플레이트하고 또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쉐이더가 100%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도 쉐이더를 가지고 렌더를 할 때는 턴테이블을 돌릴 때 보면 그 턴테이블은 회사의 스탠다드잖아요. 그 턴테이블이 우리가 쓰는 플레이트에는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뷰티 렌더를 하고 나서 컬러를 조금씩 조정을 해요. 라이트 컬러를 조정하든지 라이트 인텐시티를 조금씩 조절하든지 조금씩 조절을 하는데 자, 처음에 나왔던 이미지가 이렇게 밝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라이트 컬러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운 그리고 제가 적용했던 그런 컴프가 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다음에는 보여드릴 때 컬러 텍스처 넣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올라간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이게 3D란 말이에요, 지금? 예, 3D인데 렌더한 거예요? 예, 3D 렌더한 건데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섀도우도 있어야 되고 오클루전 같은 리플렉션 오클루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요소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냥 프로젝션 한 플랜 위에 렌더를 해버려서 발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모델링 데이터는 스캔한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모델링 직접 하신 거라고 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감쪽같이 잘했는데요. 그냥 예. 진짜 딱 레고 찍은 거 아니야? 레고 컬러 안 칠해진 그 레고 예. 느낌이 나는데. 자, 여기 증명을 또 하려고. 할수 있어요. 와이어프레임까지. 예, 자, 제가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샷을 구성해 가는가 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보죠. 제가 아까 찍었던 HDR을 가지고 샷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HDR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밝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꾸냐? 보통 우리가 HDR 하나를 가지고 쓰면 제대로 된 라이팅이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우선 제가 잘못 찍었던 거는 JPEG으로 찍었어요. JPG 파일을 3장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8비트 3장을 가지고 찍었으니까 빛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맥시멈이 3장을 합치더라도 3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로 파일을 가지고 카메라에는 2가지가 있어요. DSLR에는 2가지가 찍히는데 반드시 다음에 하시면 로 파일로 찍으세요. 로우랑 JPEG을 같이 찍으셔야 돼요. 로우를 가지고 하시면 그건 10비트 이상이 보통 10비트에서 12비트인데 그 사진을 가지고 찍으면 36도 나오고 46도 나오고 예,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HDR을 만드시고, 자, 보시면은 여기가 다 지워졌잖아요. 제가 임의로 다 지운 거예요. 밝기가 제대로 안 나와서 이 부분을, 밝은 부분을 컴포에서 다 지운 겁니다. 자, 컴포에서 어떻게 했냐. 띠리링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스티칭 툴, 아까 PTV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트라이얼 버전이라서 여기 보시면 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지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여기 자국이 많지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퍼펙트 안 해도 된다고. 예, 퍼펙트 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보이게끔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서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워졌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하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렌더를 하면 굉장히 플랫하게 나와요. 제가 아마 그 사진이 없을 거예요. 제가 렌더해 놓은 게. 그 전에 참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 컬러가 아까 붉은색이었잖아요. 지금처럼. 붉은색인데 제가 쓸 푸티지는 다른 색깔이에요. 약간 여기 보시면 보이나? 얘는 허옇게 떴어요. 얘는 굉장히 밝은 부분이 컨트라스트가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이 툴이 회사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뭐냐면 컬러가 바뀌는 툴이에요. 원래 이 툴에 이 컬러에서 이 컬러로 바뀌는데 굉장히 편한 툴인데 어떻게 쓰냐면 직접 만드셨다고요? 직접 만들었고요. 예, 회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 디버 가족들을 위해서 살짝 던져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던져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던져드릴 수는 있어요. 이런 거 공유할 수 있죠. 사실은 회사에서 툴 많이 만들어봐서 예, 공개할 수 없는 툴도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 간단한 툴이라 어떻게 쓰는 툴이냐면요. 어떻게 플레이트랑 얘랑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 얘랑 이 플레이트에 이 HDR을 컬러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제가 우선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를 여기서 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가 하는 거는 레퍼런스를 찍는 거예요. 자, 레퍼런스 컬러를 찍어갑니다. 어디서? 레퍼런스가 되는 거는 플레이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드래그를 해요. 그럼 이게 전체적인 톤이에요. 이 플레이트에. 내가 여기 중앙에 놓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픽셀 단위로 계산하는 예, 픽셀의 에버리지를 여기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내가 쓸 HDR을 가지고 컬러를 바꾸는데 인풋이 있어요. HDR 인풋이라고. 자, 여기서 비슷한 부분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가 땅땅땅땅 찍혀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이 노드의 역할은 이 컬러랑 이 컬러를 가지고 디바이드를 해서 필요한 컬러만 새로운 HDR 컬러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컬러가 불구스름했던 전체적인 HDR이 플레이트에 맞게끔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스튜디오에서 쓰고 있어요.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회사는 밝은 부분만 추출해서 어두운 부분만 추출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파이프라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제 라이팅을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라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실무에서 하든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라이팅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취업하기 정말 쉬워져요.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서 빨리 던져주세요. 어우, 그렇죠. 지금 한국에도 지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혹시 라이팅 아티스트 중에 이런 툴을 사용해서 컬러를 맞추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다. 아직 없으신데 없으시죠? 아직은 아,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신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해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시간인가 봐요. 그죠. 이거는 컬러 맞추는 거니까 플레이트 넣고 RGB 바꿔가면서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정확한 수치로 계산을 하면은 예, 시간도 빠르고. 예, 그냥 샷이 많아지면 이런 툴이 개발되면서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죠. 눈으로 보니 훨씬 더 정확해요.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컬러 값을 바꾸니까 그린 톤이 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린 톤이 실제로 제가 찍었던 다른 벽 컬러는 약간 그린이 더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 그린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푸티지로 쓸 부분이 그린이 너무 많아서 같은 그린의 영역을 쓰다 봐서 영역을 할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위치에 쓴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부분에 3D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 있죠. 여기서 요만큼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부분에 넣을 것 같으면 뿌옇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다 맞는다는 보장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두 컬러의 차이를 우선 제가 여기 쓰는 툴은 두 컬러 차이만 차이만 발견하는 거지 여기처럼 어둡고 명확성이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지만 얘는 없잖아요. 여전히 없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툴들이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런 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죠. 100%는 없습니다. 이걸 만들고서도 이제 계속해서 바꾸는 거니까요. 특히 오토매틱한 어떤 프로세스는 예, 도움이 될 건 그렇죠. 100%는. 아까 전에 저희 테이쌤이 그래서 그 툴 통째로 저 준다고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네. 자, 별 필요 없는 툴이었는데. 그렇죠. 자, 요 라이팅으로 이제 HDR을 가지고 라이팅을 하면 굉장히 지금 컴퓨터가 솔직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렌더를 그런데 아까 해보니까 전체 시스템이 너무 느려져서 돈 많이 벌어주세요. 제가 또 업그레이드 좀 하게. 제가 우선 렌더하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프로세스만 우선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초록빛이 생기는데 배경에 초록빛이 저만큼 맺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쵸. 안 맞겠죠. 제가 그래서 좀 있다가 이걸 가지고 렌더를 했을 때 어떻게 컬러를 조금씩 바꾸냐. 지금은 전체적인 느낌만 찾는 거예요. 이 HDR은 완벽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필라이트예요. 초록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럼 좀 있다가 이제 조금 이후에 우리가 렌더를 했을 때 초록을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관건입니다. 자, 근데 야급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을 딱 예상을 하고 네. 오신 것 같아요. 자, 이 라이트 근데 HDR의 단점은 이 밝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5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높은 숫자가 5.32라고 나오는데 밝기가 실제로 여기 라이스는 제가 3D를 놓고 그레이스케일 렌더를 해보면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JPEG으로 이미지를 스티칭을 HDR을 만들다 보니까 값이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 위에 페인트를 해버린 거예요. 이 라이스를 왜 했을까요? 라이스를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얘가 직접 키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혹시 아니면 필 라이트 되고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이걸 다 뗐을 거예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하나만 뗐는데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뗐을 때 얘는 그 라이트는 전체적인 필만 주는 거예요. 느낌만 주는 거예요. 그 느낌만 잡아가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블루가 그린이 됐는데 그 그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러니까 돔라이트의 그린을 여기서 좀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3D에서 렌더에서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그게. 자, 이렇게 키 라이트 또 새로운 라이트, 탑 라이트라고 제가 우선 정리했는데 탑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옆에 있던 사이드 라이트를 여기 있는 사이드 라이트도 떼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물론 여기도 지워도 되는데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여기만 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라이팅을 해봤습니다. 이제 라이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으로 쓰는 라이팅인데 이렇게 라이팅을 해서 자 올려봤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텍처가 없고 뭐 제가 물론 뭔가 조금씩 갖다 넣는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 뭐 데칼도 있고 데칼 뭐 페이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그거는 넣지를 못하고 컬러 조정만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밝게 나오잖아요. 발 부분 보시지 마시고 발은 이상해요. 제가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 실제 쉐딩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어서 이미지 플랜을 놓고 반사판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자 플레이트에 이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이 그림자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만 뽑아내고 그 그림자를 뽑아내서 이 마스크를 가지고 섀도우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그리고 위에다가 뷰티 렌더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궁금한 게 HDR을 가지고 라이트를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씩 조절할까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보면서 컬러 값 맞춰보고 라이팅 조금 바꿔보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이면서 이게 바보더라고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로 다른 라이트들이 여기 있는 라이트들에 보시면 돔도 있고 필도 있고 키도 있고 사이즈도 있는데 왜 여기서 라이트를 조금씩 누크해서 조절을 해서 마야에 다시 들고 가면 되는데 왜 바로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컴프를 잘 하시는 분은 바로 해요.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툴이 하나 있어요. 이 툴이 있는데 이 노드가 뭐냐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가 어떤 라이트가 있는지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오고 하나만 열게요. 자 여기 돔라이트가 있어요. 돔라이트에 컬러를 아까처럼 바꾸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린 필이 많이 나요. 그린을 지금 여기는 그 레드 필이 많이 나니까 레드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레드가 많이 줄잖아요. 전반적으로. 아니면 더 밝게 하고 싶어. 아니면 어둡게 하고 싶어. 이거는 그린만 돔 라이트만 먹는 거예요. 다 줄여볼게요. 어떤 건지. 카피, 페이스트. 얘는 여기서 필만 없애는 거예요. 얘는 이 친구는 키라이트를 없앨 거예요. 얘는 사이드를 없애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은 거는 리플렉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없앨 수 없어요. 그러니까 V레이는 되는데 제가 아놀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놀드는 처음 써봤어요. 이번에 하면서. 그래서 좀 만들기 좀 까다로웠는데 지금 리플렉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라이트에서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배경에 리플렉션이 먹어서 혹은 그 반사가 먹어서 된 거라서 이거는 아직 안 돼요. 제가 툴을 만든 거는 안 돼요. 요거는 오직 디퓨즈와 스펙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조절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여기서부터 돔라이트부터 좀 더 밝게 하고 싶거나 이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간 포샤시하는 느낌이 나온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필을 더 강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필이지? 맞아요. 제가 이걸 키로 좀 키를 더 강하게 해주고 싶거나 하면 키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애버리면 키만 바뀌는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이 값을 마야에 갖다 넣는 거예요. 마야에 어떻게 갖다 넣느냐. 이게 보시면 멀티플라이예요. 이제 마야를 좀 쓰시고 하셨던 분들은 마야의 노드들을 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라이시 있어요. 그런 라이시 있으면 라이트에 보시면 라이트에 아까 제가 익스포저를 올렸잖아요. 아니, 그 EXR을 딱 여기 떼어낸 이미지를 라이트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밝기가 좀 이상해, 색깔이 이상해. 제가 그래가지고 컬러를 훨씬 더 높인 거예요. 그 높인 값을 지금 버퍼 오디오 끊기나요? 오디오. 저도 다들 끊긴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좀 느린가 본데요. 그죠? 지금 또 끊기나요? 지금도 끊기나요? 다 끊기는 것 같다네요. 계속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괜찮다고요? 예. 예.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 라이트에 넣었던 저 거 좀 다시 지금 예, 괜찮아졌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 거를 다 못 들으셨대.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혹시 이거 동영상 녹음이 되잖아요. 녹화가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다 올리지는 아니 그 상관없어. 예. 그거는 올려줘. 마야부터 다시 마야로 다시 넘겼을 때 예. 그때부터 마야. 마야 예. 마야. 다시 돌아왔나요? 예, 그렇대요. 마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설명 하나씩 해드릴게요. 이 라이트에 하나의 라이트에 아까 만들어 따로 떼어냈던 요 이미지가 있어요. 라이트 소스의 이 EXR을 원래는 라이트에 넣어서 제가 렌더를 했더니 굉장히 어둡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JPEG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라서 HDR을 JPEG 3장으로 만들었던 거라서 이미지 밝기가 굉장히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떼서 이제 좀 전에 뭐 한 거지? 예, 여기서 조절을 했어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키라이트에서 밝기를 조절을 했잖아요. 여기처럼 조절을 하고 그 값을 기억을 해놔요. 그리고 컬러 컨스턴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컬러 값을 바꿀 수 있어요. RGB를 해서 여기처럼 땅땅땅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이 멀티플라이를 해서 쓰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리플렉션만 살짝 다르게 나오고 나머지가 똑같이 나와요. 그게 실무에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다른 방식으로 쓰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더 복잡하지만 비슷하게 나와요. 그 값을 이제 조익 같은 경우에 더 좋아요. 이제 여기 파이프라인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익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컨트롤 C 해서 카피를 해요. 마야에서 똑같은 라이트로 썼을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컨트롤 C 아까 카피를 했어요. 여기서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붙게끔 돼 있어요. 컬러 값이. 그러면 다시 렌더 체크 안 해도 돼요. 보통. 그게 정말 여기서 빨리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관건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갑자기 지금 뭐 안성경님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시고 거기 또 카피해서 마야 버퍼를 페이스트. 예, 그게 가능해? 예. 조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카피 페이스트가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조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 네, 라이팅 파이프라인을 저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라이팅 파이프라인 책임지고 지금 끄고 나갔습니까? 아니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제가 라이팅 파이프라인은 딴 사람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툴 같은 거 만들어요. 가령 작년에 만든 툴인데 이거 지금 뗐다 붙였다 하기 힘들잖아요. 이 HDR 이미지를 여기서 키라이트 다 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마야에서 이 이미지를 띄울 수 있는 툴을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처럼 로토 같은 게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제가 만든 툴이 있는데 그냥 렉탱귤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 그걸 트랜스퍼를 하면 자동으로 저기가 다
뭉개지고 컬러가 뭉개지고 마야의 이 위치에 같은 위치예요. 지금은 제가 다른 위치에 놔뒀지만 사실은 마우스를 손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위치는 사실은 이 플랜은 사각형이지만 마야에서 보시면 구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구가 되잖아요. 이 위치가 반드시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구랑 똑같아요. 돔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위치가 그 위도 경도 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위치에 똑같은 크기에 맞춰서 갖다 붙여요. 실제로. 그러면 3D에서 보시면 똑같이 제가 이름을 정했던 것마다 돔, 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라이트이 자동으로 라이트 셀렉트처럼 아니고 예, 여기 보시면 AOB에 있는 라이트 이름들이 자동으로 붙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 갔지? 다른 예, 디퓨즈에 있는 복잡하죠. 많이들은 저도 이번에 쓰고 나서 이제 배운 건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라이트 어디 있지 이거는? 제가 요거는 못 찾겠네요.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셀렉트 똑같은 건데 라이트 그룹 여기 있네요. 라이트 그룹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해놨어요. 그 툴 자체가.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쉽게 조절하고 누크 가고 하기 귀찮아서 제가 그 귀차니즘 때문에 그 툴을 만들었는데 물론 쓰는 사람만 써요. 안 쓰는 사람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툴이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지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런 뭐 노드들이 있지만 귀찮으니까 누크 열기 귀찮고 하면 그런 툴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누크에서 가지 않고 마야에서 바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 발전이 더딘 이유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착오가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의 인건비를 많이 올리면 저런 툴들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앞으로 될 거예요. 지금 그죠? 뭐 시간이 예전처럼 무한정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근도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일 모레 이제 회사들 가셔서 연봉을 2배로 올려달라고 하시고 갑자기 뭐 그다음에 회사에서 좋은 툴을 만들라고 해서 빨리 말도 안 돼 투철이라고 했어. 자 계속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렌더를 한 장씩 뽑았어요. 다음에는 제가 제대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렌더한 거는 제가 2018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마야 2018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렌더 셋업하는 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리플렉션을 그 아놀드 VL을 혹시 쓰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VL가 훨씬 더 편해요. 이런 렌더 레이어 설정하는 방법들은. 근데 아놀드는 제가 따로 회사가 안 쓰기 때문에 아놀드를 안 쓰기 때문에 제가 툴을 안 만들어 봐서 귀찮더라고요. 오브젝트에 리플렉션을 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쉐더마다 하나씩 다 꺼야 되는데 지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했는데 복잡해지면 그런 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이제 레고 뷰티라고 이제 얘는 뷰티만 뽑아내는 거예요. 렌더를 했을 때 아까처럼 이게 렌더가 나오는 거예요. 뷰티가 렌더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레고 앞에 있는 이런 볼록볼록한 그 뭐죠 이름이? 하여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합성하니까.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저는 우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3D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뽑아낸 거는 섀도우를 뽑아낸 거예요. 그림자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섀도우를 가지고 컴프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라운드에 넣고 물론 여기도 잘못된 게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여기 리플렉션도 있어야 되고 콜리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상 그걸 하지를 못했었어요. 사실 V레이를 잘 쓰는데 아놀드는 거의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뽑아내는지 제가 찾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해버렸는데, 예, 다음번에 또 해볼게요. 자, 다 녹화가 됐습니다. 아, 예.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호석쌤이 이걸 애니메이션 해줄 거예요. 다음에 캐릭터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뷰티를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했던 이유가 그 쉐이더를 이제 3D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레고 뷰티를 뽑을 때 이 오브젝트는 제가 프로젝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플레이트가 나오나요 여기? 플레이트는 바닥에 있는 플레이트예요. 똑같이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에 썼던 플레이트고, 이 플레이트를 플레이트를 놓고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렌더는 어떻게 되냐면 아마 나올까요? 카메라 프로젝션을 한 건데 안 나오네 컴퓨터는. 아니면 이거 끄면 나오겠다. 이것처럼 프로젝션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상하죠? 근데 앞에서 보면 제대로예요. 카메라 프로젝션이에요. 이 카메라 프로젝션의 단점은 컬러만 입히는 거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오브젝트 자체에는 리플렉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페큘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리플렉션을 그 플레이트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섀도우가 만들어져서 반사도 시키고 해야 그 발 부분이 어두워지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붕 떴잖아요. 옥에 튄 거예요, 이런 게. 옥이라고 그래요. 예, 하여간 다음번에는 이제 호석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을 하셔서 축구를 하는 걸로 하는. 재밌겠는데요, 아마. 여기 리딩도 되어 있어요. 제가 리딩도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우선 기본적인 건 다 해놨어요. 나중에 더 간단하게 하면 되지만, 헬멧도 움직이고. 걔는 못한 게 없나? 제너럴리스트 됐었다면서요? 자, 다리 움직입니다. 물론 더 편한 리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시간상.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거. 그 티나라는 분이 보편적인 컴포 작업에서도 OCC 풋패스 뽑는 경우가 있나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뽑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풋패스에 지금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는. 근데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저는 3D에서 있는 게 더 잘 붙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3D를 푸티지에다가 합성을 할 때는 잘 붙어야 되잖아요, 이쁘게. 이게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상하게 보이게끔 하려면, 자, 여기서 미싱된 게 뭐냐면 우선 오클루전이 좀 있으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섀도우에 대한 섀도우 리플렉션 같은 것들이 발 부분에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허리춤에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밝잖아요. 사실은 섀도우가 먹어서 어두워져야 되는데 좀 어두워져야 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물론 리플렉션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고 바닥에 리플렉션도 넣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이미지가 잘 붙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조금씩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컴프를 하시면 여기에 노이즈가 있을 건데 그 노이즈만큼 여기에도 3D 노이즈를 갖다 넣어줘야 돼요. 뭐 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데모리를 작업하실 때 이런 하나의 요소들을 하나씩 더 넣으시면 좀 더 완벽한 3D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얼마나 했나요? 1시간. 거안 보이죠? 마야에서 렌더한 거 보여드릴까요? 거짓말이야.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그만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놀드에서 렌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씬이 있으면 씬은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우선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느릴 거예요. 슝. 아놀드가 컴퓨터가 좋으면 빨리 가는데 이거는 좀 느리더라고요. 이 컴퓨터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버튼을 눌렀고 얘가 하는 아놀드가 하는 거는 텍스처 파일을 전부 다 TX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를 적게 쓰기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렌더를 하는데 거의 한 15분 걸릴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런 거 하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 렌더하면 아마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예, 제가 쓰는 컴퓨터는 CPU가 한 56개 정도 되니까 예, CPU 56개 CPU? 아니야 CPU가 그 20 52 코어? 아니요. 드레드? thread가 예, 안 보이던 56 예, 예. 그 정도 쓰는데 뭐 이거 얘가 좋은 게 뭐 실시간 되잖아요. 저희가 쓰는 아놀드가 컴퓨터가 굉장히 느린 거군요. 진짜 느린 거죠. 8년 전에 산 거니까. 창피해. 그런 얘기 하지 예. 이렇게 해서 느려 너무 느려. 그러면 이걸 랜덤 될 때까지 저기 이제 호삭쌤이 춤을 한번 춰준다네요. 저 질문이 렌더 레이어 레거시 방식이 편해서 레거시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새로 나온 거로 사용하시나요? 렌더 레이어 레거시 방식이 편해서 혹시 제가 잘 몰라요. 그 2018에서도 레거시 방식이 되나요? 세팅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구나. 예,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는 2018, 그 전 16 버전에 있던 레거시 옛날 방식이 훨씬 더 편한데 버그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렌더 레이어를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게 서로 오버라이드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계속 물면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는 자기네만의 렌더 레이어 방식이 따로 있어요. 뭐 디지털 도메인 같은 회사도 렌더 레이어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마야의 기본적인 렌더 레이어 방식을 쓰는데 2018부터는 그냥 렌더 레이어 빌더가 따로 있어요. 그 위에 오브젝트 놓으면 자동으로 띡띡띡띡 렌더 레이어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웠다가 다시 새로 만들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회사가 편하게 하려면 이게 오류가 적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방식을 쓰려면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못 해주면 옛날의 레거시 방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랜덤을 캔슬하시면 될 거고. 그런가요? 해야 된다고? 나도 그리고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수업이 이제 끝나신 거죠? 예,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이시면은 학생이신가요? 학생하고 예. 두 그러면 학생인데 라이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파트로 준비하시나요? 라이팅이니까 물어보겠지. 아니, 라이팅이 잘 나와야 하는 포트폴리오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으니까. 라이팅 포트폴리오로 하시면은 솔직히 보통 실무에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요소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정말 라이팅 잘하는데? 라고 했던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그 라이팅에 대해서 잘 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에셋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푸티지가 안 이뻐요. 이쁘게 상황을 연출을 하셔가지고 서로 싸운 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부탁을 하든 뭔가를 부탁하든 해서 라이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게 예, 그냥 스틸 이미지보다는 스틸 애니메이션. 절대 하시지 마세요. 스틸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로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진짜 도움 안 돼요. 정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포토샵에서 네. 할수 있으니까. 학생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초 정도의 그러니까 긴 거 말고요. 15초지만 짧게 한 이런 라이팅 하나, 저런 라이팅 하나, 그리고 뭐 새로운 라이팅 하나. 라이팅의 종류를 몇 개를 만드세요. 뭐 3초를 끊어서 하든 한 5개면 되니까 15초. 솔직히 실무에서 제가 데모를 볼 때도 그 사람 거 다 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20초만 봐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론 실무 있는 사람은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인 학생일 경우에는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3초만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3초만 앞에 9초예요. 솔직히 말해서 9초만 공들이면 돼요. 그것만 정말 잘하면 돼요. 뒤에 거 잘못 넣었다간 더 바가지. 그럼 데모를 9초로 지금 하라고 하시는 아니 9초 있으면 9초만 넣는 거고 이제 더 있으면 더 있는 건데 근데 데모리 만드실 때는 잘하는 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라이팅에서 필요 없는 거 다 걸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못하는 라이팅 들어가면 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실무에서는. 그리고 샷 중에 캐릭터 중심으로 카메라가 확 돌아가는 샷이 있는데 그때 키, 림, 필라이트를 필라이트가 다 같이 돌아가야 하나요? 어렵죠. 저 같은 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한 번 안 돌렸다가 따라가진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VFX 슈퍼바이저가 라이팅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상황이 이론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세트장도 그 사람이 가는데 너무 어둡게 나와요. 그러면 반사판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연출이죠. 근데 결과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그걸 아무리 내가 애니메이션을 뭐 하든 말든 잘 나오면 장땡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장땡이에요. 긍정적인 인더스트리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뜯어보고 이제 잘했는데 얘 왜 이러지? 혹시 라이트 링킹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브젝트에 빛을 주기 싫어요. 그래서 꺼버렸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스펙수비. 원래 있어야 되는 라이팅인데 없어지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그리고 아까 또 티나분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해외 포트폴리오는 라이트 앤 컴프 릴을 만들 때 브레이크다운을 넣는 게 꼭 필수인가요? 회사 작업물이 너무 무거워서 작업했던 것을 영상 위주의 릴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물어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는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돔라이트 옛날에 GI가 없고 그랬을 때는 그 라이트별로 변한 과정 보여줬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회사에서는 브레이크다운을 안 줘요. 여기 회사는. 그런데 한국은 줘요. 이 회사는 왜 주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작업물을 가져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가져가도 돼요. 없어도 돼요.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없어요.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누크에서 사용하실 라이트 그룹의 각 조명으로 나눠주는 노드는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한테만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디벨롭이 된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초기 디벨롭만 된 거예요. 파이썬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되면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해서 드릴게요.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회사에는 들어가면 안 좋을 거예요. 다른 회사에는. 아닌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순간에 누크피디아 혹시 아시나요? 그게 올릴 수도 있어요.
거기 오기 전에 비버하우스 우선 그렇죠. 제가 비버하우스에 먼저 들 수 있죠. 내일 정도 배 따로 그냥 던져주시고 계속 마무리 져서 안 됩니다. 제 성격으로는 깔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은 근무하셨던 자이언트 스텝이 포스트 회사인데 해외로 취업하실 때 포트폴리오는 실무 작업 그리고 개인 작업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다니시나요 혹시? 아니구나. 제가 자이언트 스텝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미국에서부터 일을 해서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있으면서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제가 더 나오기 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작업 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개인 작업했던 거를 거의 마지막에 넣고 항상 실무 작업 먼저 보고 가장 최근 실무 작업을 제일 앞에 넣고. TSM AAU 나오셨죠? AAU. 네. 거기 그러면 그 학생들 라이팅을 공부하는 학생들 비율이 있거든요. 모델러들, 애니메이터. 모델러가 70%, 모델러가 70%. 한 50% 정도 될 거예요. 학생도. 학생이. 라이팅은 5%? 5%? 라이팅을 졸업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가 졸업할 때. 다들 외국 애들도 다 잘리고? 아니요. 라이팅은 취업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여기다 내가 라이팅이 왜 취업이 안 되냐면 라이팅 취업하는 게 미국이 안 됐었어요. 캐나다는 쉬운데 미국의 비자 받기가 힘들어요. 라이팅 비자 때문에. 네. 그 회사에서 라이팅 아티스트들 많이 있는 편인가요? 비율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이팅이 많죠. 제일 많은 쪽이 이제 컴파지터가 제일 많고 뭐 회사에 한 30%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컴파지터. 그리고 이제 라이팅이 그 중에 한 20% 차지할 거예요. 렌더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작업하고 있는 샷이 밤 배경이고 히어로 싸움씬이라 공중에서 싸워서 밤하늘이 나오는데 이쁜 라이팅 추천하시는 거 있나요? 보통 밤하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한 장 있잖아요. 그 밤 배경 씬인데 어디 있나요? 해리포터에 나온 거 보시면 이제 어디 지워졌나? 요거죠. 자, 여기도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조명을 일부러 준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것도 보면 물론 제가 그냥 같이 다른 친구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도와보면서 얘기한 거는 아무리 어두워도 키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키가 있다는 말은 어딘가에 문라이트 같은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빛을 살짝 준 거예요. 엣지를 보여주든지. 그래서 라이트를 일부러라도 좀 주셔서 그 캐릭터가 나와야 되면 당연히 조금 나오는 게 맞죠.